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로드 레드의 이모지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주간과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회차에 1번부터 12번까지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은 대수 문항이고요. 지금 5차 다항식 px가 주어져 있고 실근이 x1부터 x5라고 알고 있는 상황일 때 qx의 개수들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qx의 모양을 보면은 이 개수들이 근과 개수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x 4제곱 항의 같은 경우에는 3제곱 더하기 x4의 제곱 qx의 x 4제곱 항의 개수는 아마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요 x1부터 x5가 주어진 거를 이용을 해서 곱셈 공식을 변형을 해서 요 값을 구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x 세제곱부터 구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x1의 제곱부터 x5의 제곱을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한 것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 자체가 점점 길어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x 세제곱, x 제곱, x 1차항까지 개수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풀어낼 거냐? qx에서 x 대신에 x 제곱을 넣어볼 겁니다. 왜 이런 조작을 생각했냐 하면은 x 대신에 x 제곱을 넣는 순간 우리가 qx를 합차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만 골라볼게요. x제곱 빼기 x1 제곱을 합차 공식으로 고쳐내면 x 빼기 x1을 x 더하기 x1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든 5개의 곱해진 인수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합차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x제곱 빼기 x2의 제곱에서는 여기서 1 빼고 2로 고친 이런 형태가 다 나오게 되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qx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고칠 수가 있냐고 하면 x 빼기 x1, 그 다음에 여기서 합차 공식으로 인수 하나 이렇게 떼내고요. x 빼기 x2,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합차 공식으로 인수 하나 떼내고요. x 빼기 x3, 여기서도 합차 공식으로 인수 하나 떼내고요. x 빼기 x4,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합차 공식으로 인수 하나 빼냅니다. 그럼 x 빼기 x5,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x1.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인수들에서 x 더하기 xi 꼴의 인수들을 모두 골라가지고 곱한다고 하면은 x1, x 더하기 x2, x 더하기 x3, x 더하기 x4, x 더하기 x5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인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px와 정확히 똑같은 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px가 5차 다항식으로 주어졌는데 실근이 x1부터 x5까지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수 정리 덕분에 우리가 이 px를 잠시만요. 분필이 부러져서 px를 x 빼기 x1, x 빼기 x2, x 빼기 x3, x 빼기 x4, 다음에 x 빼기 x5로 똑같이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걔네 둘이 한 등식입니다. 한 등식. 적용도들. 그러면 이 친구가 사실은 px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파란색은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은 이 px에서 x 빼기 x1의 모양을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x5
x5로 바꿔준다면 그럼 마이너스를 전부 다 앞으로 빼낸 뒤에 우리가 x 더하기 x1, x 더하기 x2, x 더하기 x3 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 색깔의 인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x로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qx 제곱이라는 녀석이 다시 적어줄게요. qx에서 x 대신 x 제곱을 넣은 식은 p의 x랑 마이너스 p 마이너스 x를 곱한 식과 똑같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냐? 지금 px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차항, 3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다시 말해서 원점의 대칭인 함수가 되죠. 그래서 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px를 우리가 지금 보면은 x 5제곱 그 다음에 빼기 5x 세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x 같은 경우는 x 5제곱, x 세제곱, x 한까지는 사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x랑 똑같겠죠. 왜냐하면 기함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똑같이 x 5제곱 빼기 5x 세제곱 더하기 4x까지 쓸 수 있는데 여기서 1은 짝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1 대신에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5제곱 빼기 5x 세제곱 더하기 4x 부분이 공통으로 나타나니까 여기 우리가 합쳐 공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빼기 5x 세제곱에 더하기 4x 전체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이것의 개수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qx의 개수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한 거는 지금 qx가 아니라 qx 제곱이죠. 그럼 일단 이 녀석을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qx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10제곱에 마이너스 더하기 25x의 6제곱에 더하기 16x제곱에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2배 하면 되죠. 자, 빼기 10x 8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8x 5제곱에 6 하면 6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제곱이네요. 4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x의 차수들이 전부 다 짝수로 나타나니까 그럼 x제곱 대신에 우리가 x로 바꾸면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qx는 x 5제곱 더하기 25x 세제곱에 더하기 16x 빼기 10x 4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빼기 40x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개수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뭐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x 5제곱 빼기 10x 4제곱 더하기 33x 세제곱에 빼기 40x 제곱 더하기 16x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그러면은 개수의 절대값의 합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10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플러스 40에 플러스 16에 그 다음에 상수항까지 계산을 해야겠죠.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하면은 10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수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요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요렇게 복잡하게 생긴 식이 있죠. 얘를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 감마 6제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빼기 감마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알파의 6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분의 1 빼기 알파 빼기 베타분의 1 베타의 6제곱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빼기 베타 빼기 감마분의 1의 감마 6제곱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우리가 얘를 나지 A, 얘를 나지 B, 그 다음에 얘를 벡터 C라고 이렇게 두면은 A 알파 6제곱 더하기 B 베타 6제곱 더하기 C 감마 6제곱 이런 걸로 나타내십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SN이라는 녀석을 플러스 B 베타 n제곱 플러스 C 감마 n제곱 이런 형태로 두었을 때 Sn 더하기 3과 Sn 더하기 2, Sn 더하기 1, Sn의 점화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냐면 요 3차 다항식의 개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양변에 xn제곱을 곱한다고 하면 xn 더하기 3 빼기 2 xn 더하기 2 빼기 3xn 더하기 1 빼기 4x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고 감마를 넣은 다음에 빼기 2 알파 n 더하기 2 빼기 3 알파 n 더하기 1 빼기 4 알파 n제곱 이것이 늘 0이 되는 것은 알파가 근이라는 것 덕분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베타 n 더하기 3 빼기 2 베타 n 더하기 2 빼기 3 베타 n 더하기 1 빼기 4 베타 n는 빵이 되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마까지 넣어주면은 감마 n 더하기 2에 빼기 3 감마 n 더하기 1에 빼기 4 감마 n제곱 는 빵.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a를 하시고 여기다 곱하기 b를 하시고 여기다 곱하기 c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우배는 무조건 0으로 고정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잡아두면 싹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첫 번째는 Sn 더하기 3이죠. 그죠? 두 번째 한 끼리 더한 거는 마이너스 2 Sn 더하기 2가 되죠. 잠깐만 여기 오해를 막기 위해 가로를 이렇게 쳐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3 Sn 더하기 5. 네 번째 한 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4 Sn. 그리고 우변은 여전히 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됩니까? S6을 구하려면 2S5, 3S4, 4S3 즉 S5, S4, S3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S5는 2S4, 3S3 그 다음에 4S2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4는요 2S3, 3S2, 4S1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S3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S3는 2S2에 3S1에 4S0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0, S1, S2는 우리가 직접 값을 구해서 S3, S4, S5 그리고 마지막으로 S6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S0는 뭐냐? S0는 뭐냐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식을 통째로 6 대신에 n으로 바꾼 거를 SN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S0라는 녀석은 여기서 6 대신에 0으로 바꾼 거. 그럼 알파의 0제곱 빼기 베타의 0제곱이니까 1 빼기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사실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돼서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S1은 어떻게 될까? S1이 되는 건 이제 6대신에 1 넣은 거죠. 그럼 알파 빼기 베타분의 알파 빼기 베타 1, 1,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S1은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S2는요. 요거 한번 제가 직접 적어볼게요. 빼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분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감마 제곱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분의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얘는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2배 한 것과 똑같구나.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예요? 2죠. 2니까 S2는 값이 4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S0는 0이야. 그 다음에 S1은 3이야. S2는 4야. 그러면 S3는 얼마가 됩니까? S3는 17이 되겠죠. 그러면은 S3 17 놓고 S2, S1 넣으면은 S4는 얼마가 나오냐면 58이 나오고요. 그 다음 S5도 마찬가지로 넣고 넣어서 구해보면 얘는 183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S6의 값은 넣고 넣으면은 60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수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P0x는 3차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Pn의 x가 Pn-1 오브 xn 빼기 n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열이라고 합니다. 함수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수열이라는 건 알 겁니다.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하나 던져주면은 그 자연수에 대응되는 함수를 내놓는 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함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수열에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듯이 이제 함수열도 비슷한 방식으로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식은 함수열의 정화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식은 함수열의 초기 조건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열이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그럼 P20x는 얼마인가? P20x의 x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는 게 이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화식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P 서브 20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P0x니까 그러면은 이 첨자를 계속해서 0까지 내려보는 겁니다. 자, P19라고 이해를 하면은 P19에다가 x 빼기 20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n에다가 20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우리가 P19 x 빼기 20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얘랑 얘 정화식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요 식에서 x 대신에 x 빼기 20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Pn x 빼기 20은 Pn-1의 x 빼기 20 빼기 n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n이 19일 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P18에 x 빼기 20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19가 더 빼지는 거죠. 여기에 19가 더 빼지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했을 때 P17은 x 빼기 20 빼기 19에다가 18이 추가적으로 빼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P0까지 보낸다고 하면 P0에 x 빼기 20 빼기 19 빼기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1까지 빼는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부터 19, 18, 17, 16 해서 1까지 빼는 거는 우리가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P0에 x 빼기 2분의 20 곱하기 21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계산이 바로 되죠? P0에 x 빼기 2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20x의 x제곱의 개수죠. 지금 P20x가 P0 x 빼기 210, 즉 P0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210을 넣은 거랑 정확히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면은 이 3차 나누식에 요거를 대입해서 x제곱의 항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0에 x 빼기 210은요. 자, x 대신에 x 빼기 210을 넣고요. 그 다음에 313에서 x 대신에 x 빼기 210을 넣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77x는 여기서부터는 뭐 사실은 넣을 필요가 없지만 a 이상 넣어줄게요. 빼기 8.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꾸 여기서 우리가 지금 x 제곱의 개수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x 제곱의 개수가 얼마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 세제곱식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 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10 요거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0 미안합니다. 그대로 2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빼기 210의 제곱은 2차항이 x 제곱 곱하기 313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313 x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30 더하기 313 x 제곱이니까 우리가 요것의 답은 마이너스 317 x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은 317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점 D를 보면은 반원 A, B를 원주로 하는 원주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D, B는 직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O'E랑 A, B, D도 닮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삼각형 AO'E랑 삼각형 A, B, D도 AA 닮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반지름이 27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숫자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A, O를 제가 여기를 R 이렇게 둘게요. R이 27입니다. R은 27이고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R로 두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원 O'E은 OB를 지름으로 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R이 됩니다. 2분의 R이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O'E도 2분의 R이 되겠죠. 자동으로 2분의 R이 됩니다. 이라고 했을 때 지금 R, 2분의 R, 2분의 R 이렇게 두 상황입니다. 잠깐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A, O'의 길이는 지금 2분의 3R이고요. 자, 그 다음에 O'B의 길이는 2분의 R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AO'E랑 삼각형 ABD랑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AB의 길이는 잘 알죠? 지름이니까 2R일 거 아니야. 그러면 AO'인데 AB는 닮음비에 의해서 O'E의 BD와 비율이 같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분의 3R 대 AB는 2R이니까요. 그럼 O'E는 2분의 R이라고 했으니 BD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례식에서 외항이 곱하기 내항이 같다라고 하면은, 자, BD는 둘이 곱한 게 R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나눠준 게 2분의 3R이 되니까 이 녀석은 3분의 2R이 길이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3분의 2R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3분의 2R이라는 걸 알아냈고, 자, 그러면 A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AD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가 DF의 길이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닮음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AD의 길이를 한번 보여볼게요. 자, A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루트 2r에서 3분의 2r을 빼준 값이겠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r은 그대로 튀어나오고요. 4 빼기 9분의 4가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9, 4, 36, 32 3분의 36에서 4 빼면 32니까 4루트 2r이 되고요. 네, 3분의 4루트 2r이 되고요. 자, 여기 적어줄게요. 3분의 4루트 2r이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루트 2r인 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O'이랑 삼각형 ADF가 닮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닮음이라는 걸 써볼게요. 자, 삼각형 AO'이랑 삼각형 ADF가 닮았다고 했으니까 자, 선분 AO'의 길이 대 그 다음에 선분 AD는 뭐랑 똑같냐고 할 수 있냐면은 O'2의 DF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AO'는 2분의 3r고요. 그 다음에 AD는 3분의 4루트 2r이고요. 자, 그 다음에 O'E는 2분의 r이고요. 자, 그 다음에 DF 길이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DF의 길이는 2분의 3r에서 요거 내항끼리 곱한 거 3분의 2루트 2r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9분의 4루트 2r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했죠. 3분의 2r에서 9분의 4루트 2r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BF의 길이는 3분의 2r 제곱에서 그 다음에 DF의 길이를 제곱한 거 뺀 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9분의 4루트 2의 r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을까요? 그래서 이거 이제 r을 27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9분의 2 곱하기 반지름이 27이었으니까 6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하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자, 삼각형 ABD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E. 제가 삼각형 ABD의 내심을 I1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반지름이 지금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3이라고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각각의 접점은 AD와의 접점은 2, 그 다음에 I2와 접점은 F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자, FD가 1이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AE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FD가 1이라고 주어졌을 때 A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I1이랑 I2가 내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심은 내저번의 중심이자 각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내심까지 그으면은 내각을 모두 이등분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AD가 원래 삼각형 ABC를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I1에서 이렇게 A와 이었을 때랑 I2와 A를 이었을 때 AI1은 BAD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죠. 마찬가지로 AI2도 각 DAC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죠. 그런데 BAD와 DAC의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AD는 I1, AI2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I1이랑 I2가 등각혈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삼각형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I2D랑 그다음에 I1D를 여기 있게 되면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I2DC를 제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I2DE도 알파가 되겠죠. 여기도 알파가 될 텐데, 그런데 BDC는 평각이기 때문에 요 I1DE는 90 빼기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여기도 BDI1이랑 I1DE가 같은 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90 빼기 알파 더하기 90 빼기 알파를 해야 2알파랑 더해져서 180도 평각을 이룰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I1E를 연결을 하고 I1F를 연결을 하면은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FDI2가 알파라고 하면은 I1DF가 90 빼기 알파니까 여기 EI1D도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I2D도 90 빼기 알파가 된다. 즉 닮음의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닮음의 삼각형들 모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I1AE랑 I2AE가 서로 각이 똑같고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삼각형 I1E랑 삼각형 I2E가 서로 AA 닮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DI1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I2DF랑 닮음인 것도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DI1E랑 그 다음에 삼각형 I2DF랑 닮음이구나. 이것도 AA 닮음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1E 길이 알고요. I2F 길이 알고요. DF 길이 아니까 자, I1E 대 I1의 길이 대 DE의 길이를 한번 해볼게요. DE의 길이는 자, I1 대 DE는 DF 대 I2F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I1 대 E는 자, I1, E1에 대응되는 변은 DF고요. 자, 그 다음에 DE에 대응되는 변은 I2F가 되겠죠. 자, 그런데 I1E가 길이가 2고요. DE는 우리가 지금 모르고요. DE는 그대로 둘게요. DE. 자, 그 다음에 DF의 길이는 1이고요. 그 다음에 I2F는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비례식을 세워주면 DE가 6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DE의 길이는 6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DE의 길이 6인 거 구했고요. 자, 그러면 EF 길이가 5인 거 알겠죠? 그죠? EF의 길이가 5겠구나. 자, EF의 길이가 5인 거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I1이랑 AI2F가 닮음인 걸 이용을 하면 닮음이가 2대 3이거든요. 왜냐? 자, I1E 대 I1E 대 I2E가 지금 2대 3이기 때문에 삼각형 AI1이랑 AI2F는 2대 3의 닮음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랑 뭘 비교해 볼 거냐면은 AE의 길이랑 AF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AE 대 AF가 2대 3이구나. AE 대 AF가 2대 3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EF의 길이가 EF의 길이랑 비교를 했을 때 EF 대 AE 대 AF가 1대 2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AE의 길이는 자동으로 5의 2배인 11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E의 길이는 1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하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사각형 ABCD에서 BD의 길이는 8루트 5, BC의 길이는 4루트 5, DAB는 30도, CDA는 60도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ABD랑 BCD가 같은 각도를 가질 때 지금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궁금한 값은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사각형 ABCD가 생긴 모양을 보면은 각 A의 각도가 30도죠. 그 다음에 CDA의 각도가 60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선분 AB에서 B쪽으로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선분 CD에서 C쪽으로 연장을 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30도, 60도, 90도의 특수각 직각삼각형을 얻게 됩니다. 자, 요래 놓고 보면은 상황이 좀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30도, 60도 그리고 이 점을 B라고 할까요? 네, B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각 ABD가 90도다라는 곧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건 뭐냐면 봅시다. 각 ABD랑 BCD가 같다고 했어요. 각 ABD랑 각 BCD가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ABE는 평각이죠. 평각인데 여기서 DBE는 평각에서 즉 180도에서 ABD를 뺀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각 ECD를 보면은 각 ECB는 평각 ECD에서 BCD를 뺀 값이 되죠. 즉 각 DBE를 보면 DBE는 180도에서 각 ABD를 빼는 건데 각 ABD가 BCD랑 똑같다고 했죠. 각 BCD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BCD에서 180도를 빼면 뭐랑 똑같다? 이게 각 BCE랑도 똑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같은 각을 표시를 해볼게요. DBE랑 그 다음에 DCE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 DED 요 직각삼각형 한번 볼까요? 자, 요 직각삼각형이랑 삼각형 BCE를 보면은 둘 다 직각삼각형인데 EBD 각도랑 BCE 각도랑 같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어떤 닮음이 삼각형 쌍을 찾을 수가 있냐면 삼각형 EBC랑 삼각형 EBC랑 어떤 삼각형이냐면 삼각형 EDB랑 삼각형 EDB랑 AA 닮음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닮은 B는 다 왔단 말이야. 왜? 빗변의 길이가 다 주어진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BC의 길이 대 DB의 길이. 우리가 BC의 길이도 알고 DB의 길이도 알거든요. BC는 4루트 5고요. DB의 길이는 8루트 5고요. 그럼 이거 자동으로 1대 2대 되죠? 계산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어떤 길이랑 비교를 해볼 거냐? 자, 그러면 이 길이가 EC의 길이랑 그 다음에 EC에 대응되는 변은 EB죠. EB의 길이가 1대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1대 2고요. 그럼 1대 2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1대 2대 루트 5가 되죠.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라면 루트 5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지금 4루트 5니까 EC의 길이는 자동으로 4가 되고요. EB의 길이는 자동으로 8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면 다 구했죠? 8루트 5에서 8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DE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거기서 4만 빼주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DC의 길이는요, 루트 8루트 5의 제곱에서 8의 제곱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4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8의 제곱 곱하기 5니까 8의 제곱 곱하기 4가 되나요? 자, 그러면 8 곱하기 2 빼기 4가 되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부터는 정수 문제입니다. 이제 7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제곱까지 더한 요 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n까지 더한 것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랑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큰 자연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부터 n까지 더한 것을 자연수의 합 공식을 이용을 하면 2분의 n 더하기 1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1부터 n제곱까지 더한 값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은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분의 n 더하기 1이 2분의 n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는 n 값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정수 조건인데 2가 있지만 n이랑 n 더하기 1은 항상 홀짝성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는 짝수가 있기 때문에 2는 반드시 약분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n제곱이랑 n제곱 더하기 1도 홀짝성이 다르기 때문에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랑 n제곱 곱하기 n제곱 더하기 1이 서로 약수에서 관계인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사실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랑 n제곱 곱하기 n제곱 더하기 1이 약수 배수의 관계에 있느냐 요거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미 n은 공통인수를 둘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n은 하나 정도는 우리가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 더하기 1이 n 곱하기 n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언제냐라는 걸 살펴보는 건데, 자, 여기서 n 더하기 1이랑 n을 살펴보면은 유클리드 호조법에 의해서 n 더하기 1이랑 n은 항상 서로 섭니다. n 더하기 1과 n은 n 더하기 1에서 n 빼주면은 GCD 1,n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이랑 공약수 가질 수 있는 거는 사실상 1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n 더하기 1이랑 n이 서로 소기 때문에 공약수가 없으니까 약수배수 관계를 가지려면은 n 더하기 1은 n의 약수가 되는 거는 무조건 불가능하고, 그럼 n제곱 더하기 1의 약수일 때만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올라올게요. 자, n 더하기 1이랑 n제곱 더하기 1이 서로 약수배수 관계에 있어야 되구나. 자, 그런데 요것도 유클리드 호조법을 우리가 좀 덜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 더하기 1에서 n제곱 더하기 1에서 잠시 1을 뺐다가 더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n제곱 빼기 1이 n 더하기 1의 배수가 되죠. 그 말은 우리는 결국 n 더하기 1은 어차피 n제곱 빼기 1의 약수니까 1 더하기 1의 약수인 것만 체크를 하면 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n 더하기 1은 사실 2의 약수여야 되구나. 그러면 n 더하기 2의 약수여야 되는 거 뭐밖에 안 되겠어요?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사실 n은 1밖에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알파라고 한다 했으면 알파는 하나밖에 없고요. 가장 작은 자연수 값은 1일 거고요. 가장 큰 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00알파 더하기
10m 더하기 라지 m은 111이 되겠네요. 자, 다음 정수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분의 2 더하기 b분의 1 빼기 ab 제곱분의 2는 3분의 1일 때 자, a, b의 개수도 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수상비를 구해서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이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정수 곱하기 정수는 구체적인 정수꼴로 인수분해를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분수꼴로 나타내 있는 형태니까 우리가 양변에 AB 제곱 그 다음에 3을 곱해서 분수꼴을 전부 다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양변에 3AB 제곱을 곱하면 자, 양변에 3AB 제곱을 곱하면 좌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변은 첫 번째 거는 6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3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좌변, 우변 같은 경우는요. 3분의 1에다가 3AB 제곱 곱하면 그냥 AB 제곱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6B 제곱 더하기 3AB 빼기 6은 AB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요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좌변이 첫 번째랑 두 번째야. 그 다음에 우변에 항은 전부 다 B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지금 유일하게 AB 미지수가 붙지 않은 상수항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B를 가지고 있는 이 미지수가 포함된 항들은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고 6은 우변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좌변으로 넘겨서 B로 묶어보면은 6B 더하기 3A 마이너스 AB는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두 정수를 곱해서 6이 됐다 라고 하려면 B가 해봤자 6의 양음의 약수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가 1일 때, 자, B가 1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값이 6이면 되겠죠. 괄호하는 값이. 자, B1 넣어서 한번 계산해볼게요. 6 더하기 3A 빼기 A가 6이어야겠구나. 자, 그러면 A는 얼마면 됩니까? 자, A는 0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A는 0, B는 1 해 하나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2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자, B가 2라면 이 괄호 안의 값은 3이어야 되겠죠. 그죠? 자, 12 더하기 3A 마이너스 2A는 3이어야 되구나. 자, 그러면 A는 얼마여야 된다? 아, 마이너스 9여야 된다. 자, 다음 B가 3인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자, B가 3인 경우 살펴보면 괄호 안의 값이 2가 되어야 되겠죠? 자, 괄호 안의 값이 2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 18 더하기 3A 빼기 3A가 2여야 되는데 요거는 3A가 사라지니까 18은 2라는 말도 안 되는 모순식이 나와버립니다. 아, 그러면 요 경우는 모순이니까 답이 안 나온다. 자, 그럼 마지막. 자, B가 마지막이 아니죠.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자, B가 6이라고 하면은 괄호 안의 값이 1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럼 한번 넣어봅시다. 36 더하기 3A 빼기 6A는 1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36 넘기면 마이너스 35 되는데 35는 3이랑 서로 도죠. 아, 그러면 이때도 구체적인 값으로 나오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B가 음의 약수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볼게요. B가 마이너스 1이면 괄호 안의 값이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A에 더하기 A를 한 게 마이너스 6이구나. 아, 그러면은 A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B가 마이너스 2면 괄호 안의 값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3A에 더하기 2A가 마이너스 3이구나. 자, 그러면은 5A가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정수를 가지지 않죠. 아, 요거는 모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B가 마이너스 3이면 괄호 안의 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3A에
더하기 3a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 자, 그러면은 6a가 16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자, b가 마이너스 6인 경우 괄호 안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6 더하기 3a 더하기 6a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9a가 35여야 되는데 이것도 정수회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수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를 12로 나누면 어떤 수를 12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는 모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수를 10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3이 될 때 그때 이 수를 구하여라. 자, 제가 지금 이 수를 a라고 두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10으로 나타내 봤거든요. 몫이 8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12 곱하기 8에다가 나머지를 r이라고 둔 겁니다. 자, 여기서 r은 12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12보다 작은 의미 아닌 정수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보면은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2 곱하기 8 더하기 r이 모듈러 10에 대해서 3과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 3과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12는 모듈러 10에 대해서 2랑 합동이고요. 그 다음에 8은 모듈러 10에 대해서 마이너스 2랑 합동이에요. 얘는 3이랑 합동이구나. 그러면은 2랑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2항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r은 모듈러 10에 대해서 7이랑 합동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이 될 수 있는 값은 뭐 7, 17, 27, 37 이런 수인데 지금 r이 0과 12 사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r은 뭐가 됩니까? 사실상 r은 12보다 작으려면 7밖에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12 곱하기 8 더하기 7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10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0번부터는 조합 문제입니다. 자, 집합 A는 1부터 6까지 주어져 있는 이런 집합이 있고요. 자, F는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인데 F 서클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F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6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원소의 개수가 1개 아니면 2개일 때 정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X라고 볼게요. 자, X는 1만 있는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중에서 1대1 대응 중에서 요게 항등함수가 되는 F는 몇 개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그대로 두고 제가 여기다 붙여볼게요. 자, X는 원소 1개인가? 그럼 요거는 몇 개일까요? 사실 정의역이 원소가 1개고 그러면 공역이 원소가 1개니까 사실 1에서 1로 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죠? 1에서 1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합성을 해도 F 서클 F1은 1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는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요 경우에 이러한 함수의 개수는 1개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2개 정도일 때까지 한번 볼까요? 자, 2개일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자, 1, 2 있을 때 먼저 F가 항등함수인 경우가 있겠죠. 1은 1로 가시고 2는 2로 가시고 하면은 항등함수는 무조건 합성해도 항등함수니까 요 경우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1이 2로 가면은 합성된 결과가 2가 다시 1로 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x를 똑같이 만들게 되면 1이 2로 갔다가 2가 1로 다시 가죠. 그 다음에 2가 1로 갔다가 1이 2로 다시 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을 대입하면은 1이 되고 2를 대입하면은 2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2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줄게요. 자,
한 개, 이때는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첫 번째, 두 번째인 조건을 확인을 했냐면 일반화를 해서 만약에 집합 A가 이렇게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제가 점화식으로 한번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냐? 자, 1K N 이렇게 있고요. 여기 1K N 이렇게 있고 1K N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점화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F의 개수는 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AN은 이거 XN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F의 개수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제가 1부터 n까지 그냥 어떤 특정 원소 K를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AN을 구하려고 하는데 K는 K로 가는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반드시 있어야 될 거야. K는 K로 가는 함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즉 FK가 만약에 K로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합성한 결과도 무조건 K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K는 이미 정해진 경우니까 나머지 1부터 n까지 K 제외한 n-1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원소가 n-1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 그럼 이 경우는 사실상 F의 개수가 A의 n-1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FK는 K로 가는 경우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경우는 FK는 K가 아닌 경우겠죠, 그죠? 자, 그럼 FK가 K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FK가 K가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FK가 1이야. FK가 1이라면은 F1이 반드시 K가 되어야 합성했을 때 K가 나오겠죠. 1이 K로 가야 합니다. 그 1이 K로 간다면은 K는 다시 1로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1도 자동으로 합성했을 때 1로 가겠죠. 자, 요 상황을 놓고 보면은 FK의 함수값을 만약에 내가 1이라고 결정을 해줬다면은 F1도 자동으로 K로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남은 원소는 몇 개입니까? n개에서 1이랑 K 두 개가 빠졌으니까 n-2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FK는 1이어야 하고 F1은 K여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만약에 FK는 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엔드가 아니라 주권문을 줘볼게요. FK 1이라고 하면은 F1은 K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정해졌죠. 그러면 두 개가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n-2개에 대해서 F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FK가 1이 아닐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라고 하면은 F2는 K겠구나. 그럼 이때도 n-2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얘를 K를 제외한 1부터 n까지 자연수에 대해서 모두 다 하게 된다면 사실상 n-1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가 n-1개가 a n-2의 경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n-1 곱하기 an-2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전체 an의 개수는 요 경우 더하기 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 결과를 종합을 하면 an의 값은 an-1 더하기 n-1 곱하기 an-2가 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A6의 값이죠. A6의 값은 이제 우리가 A1이랑 A2는 사실 구했죠. 그죠? A1은 1, A2는 2. 우리가 수열이 지금 귀납적으로 잘 정리가 됐거든요. 점화시기는 지금 모르는 항이 2개가 있는데 총 조건은 2개 있으니까. 그리고 A3 구해보면 A3는 2 더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4고요. A4는 A3 더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4가 아니죠. 2입니다. 2가 돼서 10이고요. 그럼 A5는 10 더하기 4 곱하기 4가 되어서 2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6 여기다 넣을게요. 자, A6는 26 더하기 5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76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76이 됩니다. 네, 다음 조합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를 잘 살펴보면은 17개의 빈칸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5개의 칸에 검은색을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치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검은색에는 한 개의 흰색 칸이 남도록,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2개 이상,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는 3개 이상, 네 번째와 5개 사이에는 4개 이상의 빈칸이 남도록 검은색을 칠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칠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17개의 칸 중에서 5개의 색은 이미 검은 색깔로 칠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상황이면은 12개의 흰색만 어디에 배치하면 되느냐 문제인데, 자, 그러면 흰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제일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각 칸에 몇 개의 흰색이 들어가게 되는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제가 얘를 개수를 각각 x1, x2, x3, x4, x5, x6 이렇게 한번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빈칸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게 몇 개 이상 해야 됩니까? 아니지, 정확히 몇 개가 돼야 됩니까? 17개 중에서 5개는 이미 먹었으니까 요게 정확히 1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x2에는 무조건 한 칸 이상, x3에는 2칸 이상, x4에는 3칸 이상, x5에는 4칸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조건이 뭐가 더 있냐면 x2는 1 이상, x3는 2 이상, x4는 3 이상, x5는 4 이상이라는 조건이 더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개수를 구하려면은 결국에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됩니다. 중복조합은 의미 아닌 동차 방정식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의 조건이 걸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1, 2, 3, 4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x1 더하기 x2 프라임 플러스 1, x3 프라임 플러스 2, x4 프라임 플러스 3에 x5 프라임 플러스 4 더하기 x6는 1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x1 더하기 x2 프라임 더하기 x3 프라임 더하기 x4 프라임 더하기 x5 프라임 더하기 s6는 그럼 1부터 4까지 더한 거 10이니까 12에서 10을 빼주면 요거 2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바로 6,
H2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6에서 2 더하고 빼기 1, 72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72의 값은 2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회차 조합 마지막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꼭지점은 26개, 모서리는 60개, 면은 36개인 볼록 다면체에서 24개의 면은 삼각형이고 12개의 면은 사각형이라고 할 때 같은 면 위에 있지 않은 두 꼭지점을 연결한 대각선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꼭지점의 개수는 26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전체 꼭지점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공간이 쫙 퍼져 있다고 했을 때 꼭지점 2개를 골라서 선분을 만든다고 하면은 대각선의 개수도 포함이 될 거고 혹은 모서리도 함께 포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경우수를 구한다고 하면은 26개 중 2개를 고르는 조합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빼줘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모서리는 요 안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모서리의 개수는 빼주셔야 됩니다. 자, 모서리의 개수는 빼고요. 그 다음에 같은 면에서 예를 들면은 삼각형은 대각선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각형은 대각선이 2개나 있죠. 아, 그러면은 이 지금 12개의 사각형에서 사각형 면 위에 있는 대각선은 조건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12개의 면에 있는 사각형에서 만들어지는 대각선의 개수까지는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사실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325 빼기 60 빼기 24가 되어서 정답은 241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풀이 마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2회차에 뵙겠습니다.